52세. 회사 생활 27년 차.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9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업무 전화를 받았습니다. 27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받은 명예퇴직 권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52세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기업. 그곳에서 중간 관리자로 27년을 일했습니다. 27년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게 1996년. IMF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박순희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23년 차.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학교 2학년, 서울 시내 사립대학 다닙니다. 등록금만 학기당 400만 원. 딸 지은이는 고등학교 1학년. 학원비가 매달 80만 원씩 나갑니다.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부장님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철수 씨, 잠깐 나와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느낌. 회의실로 갔습니다. 3층 구석에 있는 작은 회의실. 보통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곳입니다. 부장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 예, 부장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하는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부장님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 이름이 올라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저요? 부장님, 저는 아직 8년이나 남았는데요. 나도 알아. 미안해, 철수 씨. 정년이 60세입니다. 아직 8년이나 남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글쎄,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인건비를 줄여야 한대. 실적이 안 좋다고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임원들 성과급도 역대 최대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늘이 화요일인데? 3일. 제 인생을 결정할 시간이 고작 3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휴게실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7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골프도 따라갔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봅니다. 퇴근 시간. 짐을 챙겼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에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집 앞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내한테 말하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 회식 있다고 했잖아요. 안 갔어요? 아, 취소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 평소 좋아하는 메뉴인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7년 근속. 평균 임금 600만 원. 1개월치 27년. 명예퇴직 할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약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처음 보는 큰 돈이기도 했죠.
하지만 65세까지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13년을 버텨야 합니다.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나누기 13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77만 원. 77만 원으로 내 식구가 어떻게 살까요? 지금 나가는 돈을 적어봤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35만 원, 관리비 18만 원, 식비 80만 원, 통신비 15만 원, 보험료 25만 원, 아들 등록금 월 평균 70만 원, 딸 학원비 8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기타 생활비 50만 원, 합계 393만 원, 매달 4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77만 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재취업? 52세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창업? 뭘 할 수 있지? 자본금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동기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야, 철수야. 너 명단에 올랐다며? 응, 나도 올랐어. 재훈이도 52세. 같은 처지였습니다. 뭐 생각 있어? 모르겠어. 너는? 나도 막막해. 둘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아내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여보, 왜? 나 어제 회사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에 올랐대. 아내가 손에 든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아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결정해야 해요? 금요일까지. 퇴직금은 얼마나? 1억 2천 정도 될 것 같아. 1억 2천. 아내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65세까지 13년. 응. 한 달에 77만 원. 아내도 알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여보, 우리 어떡하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 그 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회사에 남을 수 있을까? 아니, 거부해도 어차피 다음 구조 조정에 포함될 겁니다. 그땐 퇴직금 할증도 없겠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퇴사일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반 후 그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짐을 정리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11월 29일 마지막 날 아침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27년 이 건물에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점심시간 부서 사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철수 형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 응원합니다. 건배를 했습니다. 술이 씁쓸했습니다. 오후 5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책상 서랍, 27년 동안 쌓인 물건들, 명함, 상장, 가족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그림,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문득 이게 27년의 결과물인가 싶었습니다. 상자 하나, 노트북을 반납했습니다. 사원증을 반납했습니다. 출입카드를 반납했습니다. 27년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퇴근하세요? 네, 퇴근합니다. 영원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 차가운 바람, 얼굴을 스쳤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27년 다닌 회사,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곳,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았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왔어요? 응.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하루 종일 뉴스를 봤습니다. 채용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50대 재취업 검색했습니다. 나오는 글들, 50대 재취업 현실은 50대 이것만은 하지 마라. 50대 재취업 성공 사례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실패 사례였습니다. 그래도 이력서를 써서 넣었습니다. 대기업 경력, 27년 근속, 부장급, 서류 통과는 쉬울 줄 알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탑장이 온 곳 5곳, 면접 제의 0곳, 경력이 과분하십니다. 연봉 조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역동적인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역동적? 52세는 역동적이지 않다는 뜻인가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력서를 20곳 넣었습니다. 면접 기회 2곳. 첫 번째 면접, 중소기업, 연봉 3천만 원.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이전 연봉이 얼마셨죠? 7천 정도였습니다. 3천으로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왜 지원하셨죠? 솔직히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서.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52세에 새로운 걸 배운다고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두 번째 면접, 보안업체, 보안요원 채용.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네. 주말도 나와야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입니다. 네. 대기업 부장 출신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또 그 질문.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과학의 스펙이 좋으면 오래 못 다닐 것 같아서.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 캐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한 달 지출 350만 원, 1개월 만에 350만 원, 더 아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알아요, 많이 줄였어요. 더 줄여야 해. 이러다간 1년도 못 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 좀 알아볼게요. 뭐? 파트타임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뭐라도 구할게. 당신 혼자 벌기엔 부족해요. 우리 둘이 해야 해요. 아내가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편의점 야간 근무, 요양원 보조, 식당 주방 보조. 52세 주부를 받아주는 곳 많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일을 구했습니다. 동네 대형마트, 계산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5시간, 주 5일, 월급 120만 원. 첫 출근 날, 아내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마트 로고가 박힌 조끼. 어때요?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좋아 보여.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23년 동안 아내는 집안일만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이제 52세에 다시 일을 나가야 합니다. 저 때문에 아내가 출근한 후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오전 9시, 텅 빈 집,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학교 가고 저 혼자 낮에 집에 있으니 이상했습니다. 평일 낮,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 웃기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해놓은 반찬,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소파에 누웠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 3시에 일어났습니다. 또 TV를 켰습니다. 오후 5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왔어요?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하지만 아내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도와주려 했습니다. 당신은 쉬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하지만 솔직히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27년 동안 집안일은 아내가 다 했습니다. 저녁 식사, 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취업 안 됐어? 아직. 언제쯤 될 것 같아? 모르겠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후 편의점에 갔습니다. 소주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마셨습니다. 처음엔 반병, 그러다 한 병. 내가 뭐가 부족해서 27년을 일했는데 왜 나를 자른 거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술 좀 줄여요. 알아. 하지만 줄이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2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억 1천만 원. 2개월 만에 1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아내 수입 12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싸웠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뭐 해요? TV 봐. 취업은 안 알아봐요? 알아보고 있어. 알아보는 게 술 마시는 거예요? 알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건데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답답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응? 괜찮아요? 괜찮아. 저 알바에서 등록금 낼게요. 아니다. 아빠가 낼 거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 지은이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아니다. 다녀. 괜찮아요. 진짜.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5월 통장 잔고 1억 원. 5개월 만에 2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아내 수입을 빼면 실제로는 2,600만 원이 줄은 겁니다. 이러다간 정말 끝입니다. 5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뭘? 장사든 뭐든 작게라도 시작해봐요. 장사? 솔직히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무슨 장사? 카페든 치킨집이든. 카페? 요새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치킨집은요? 치킨집도 경쟁 심해. 대부분 망해. 그럼 뭐 해요? 이렇게만 있을 거예요?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아봐. 내가 알아본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27년 동안 회사에서만 일했습니다. 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실적 관리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장사? 해본 적도 없습니다. 요리? 할 줄 모릅니다. 서비스? 경험 없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통장 어플을 켰습니다. 잔고 9,800만 원, 보험 해약금까지 합쳐서 겨우 1억, 한 달 사이 또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뭔가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같이 나가자. 어디? 동네 돌아보자.
뭐 할 수 있을지 아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전 10시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어떤 가게가 손님이 많은지, 어떤 아이템이 괜찮은지, 카페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10m마다 하나씩. 여보, 카페는 너무 많네. 그러게. 치킨집 이것도 많았습니다. 프랜차이즈 경쟁이 심했습니다. 치킨집도 경쟁이 심해 보여. 응. 편의점 이미 포화 상태. 세탁소 요즘 누가 세탁소를 가나요? 분식집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분식집은 어때? 글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닐까? 뭘 하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동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한식집. 밥을 먹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혼자 온 직장인들.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주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뭐, 그저 그래요. 점심때만 좀 바빠요. 혹시 한 달에 얼마나?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장사하시려고요? 네. 생각 중이에요. 글쎄요. 요새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점심때 이렇게 손님이. 점심 2시간 장사로 한 달 벌어봤자 한 200 정도? 200만 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원보다는 나았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새벽 5시부터 준비하고 밤 10시에 마감하고 하루 17시간.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뭐, 장사가 다 그렇죠. 식당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오후 1시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여보, 다리 아파요. 조금만 더 걸어보자. 오후 2시쯤 한 작은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엄마 손 반찬 가게였습니다. 가게 앞에 할머니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 김치 안 나왔어?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담고 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 사장님. 열심히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손님 많네. 그러네.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30분 동안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직장인들, 젊은 여성들, 다들 반찬을 사갔습니다. 김치 하나 주세요. 멸치볶음도요. 아, 감자조림도 있네. 이것도 주세요. 여보, 저기 가서 물어볼까? 응. 손님이 줄어든 틈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 반찬 좀 보려고요. 진열대를 봤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감자조림, 두부조림, 장조림, 콩자반, 깻잎지.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치 500g 7,000원, 멸치볶음 300g 5,000원, 감자조림 400g 6,000원. 이거 다 직접 만드세요? 네, 매일 아침 만들어요. 장사 잘 되시나 봐요? 네, 감사하게도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 달에?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장사하시려고요? 네, 고민 중이에요. 글쎄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손님이 이렇게 많으시니. 손님이 많긴 한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얼마 정도는? 글쎄요, 한 달에 순수익으로 300 정도? 300만 원. 회사 다닐 때 절반도 안 되는 금액.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큰 돈으로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밤 10시에 마감해요. 하루 17시간.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뭐. 사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가게니까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 가게니까요. 아무도 저를 자를 수 없습니다. 제가 사장이니까. 반찬 몇 가지를 샀습니다. 김치,
감자조림, 멸치볶음, 총 18,000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보, 어때? 반찬 가게. 글쎄, 하루 17시간이라는데. 그래도 300만 원이면 회사 다닐 때 절반인데. 그래도 지금은 영원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라잖아요. 응? 아무도 우리를 자르지 못해요. 그 말에 뭔가 울컥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가게. 아무도 저를 명예퇴직시키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샀던 반찬을 먹었습니다. 김치.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자조림. 집에서 만든 맛이었습니다. 멸치볶음. 고소하고 달달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맛있는데? 그치? 진짜 손맛이 느껴져. 당신,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 요리 좋아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아내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23년 동안 아내가 해준 밥 맛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뭘? 반찬 가게. 아내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응. 알아보자. 일단 다음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반찬 가게 창업. 얼마나 드나? 보증금 3천에서 5천만 원. 인테리어 1천에서 2천만 원. 초기 재료비 500만 원. 기타 비용 500만 원. 최소 5천만 원. 많으면 8천만 원. 지금 남은 돈 9,800만 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창업하고 나면 남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그걸로 버텨야 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끝입니다. 여보, 무섭지 않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서워. 솔직히 나도. 근데 안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 맞아요. 일주일 동안 반찬 가게만 연구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손님이 많은 곳, 적은 곳. 차이가 뭘까? 위치? 맛? 가격? 서비스? 메모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값을 알아봤습니다. 배추 한 포기 5,000원, 무 한 개 3,000원, 멸치 1kg 25,000원.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김치 500g 만드는 비용 약 3,000원, 판매가 7,000원, 이익 4,000원, 이익률 약 57%. 나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결정했습니다. 해보자. 반찬 가게. 실패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시도라도 해야 합니다. 6월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 가게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가게. 역 앞. 유동인구 많은 곳.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 너무 비싸. 두 번째 가게. 주택가 안쪽. 조용한 곳.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 여기는 사람이 없어. 세 번째 가게. 아파트 단지 입구.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여보,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2000세대. 단지 바로 앞. 슈퍼마켓 옆.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이요. 네. 장사 뭐 하실 건데요? 반찬 가게요. 아, 반찬 가게. 좋네요.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중개 수수료 100만 원.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 6,700만 원.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300만 원. 주방 설비 500만 원. 간판 150만 원. 기타 집기 200만 원. 총 1,150만 원. 남은 돈 5,550만 원. 재료를 샀습니다. 배추 50포기, 무 30개, 멸치 5kg, 각종 양념 500만 원. 남은 돈 5천만 원. 7월 5일 개업날. 간판이 달렸습니다. 행복한 반찬. 아내가 지은 이름입니다.
여보, 어때요? 좋아.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게로 갔습니다.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9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전 11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 아, 여기 새로 생겼네? 네, 오늘 오픈했어요. 뭐 파는데? 반찬이요. 김치 반찬. 김치 얼마야? 7,000원이에요. 7,000원? 비싸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글쎄, 다음에.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첫 손님.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갔습니다. 점심시간. 몇 명이 더 왔습니다. 가격을 보고 대부분 나갔습니다. 비싸네. 마트가 더 싸. 오후 3시. 드디어 첫 판매. 30대 여성. 김치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7,000원. 첫 매출. 기뻤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게 다였습니다. 첫날 매출 7,000원.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첫날이니까 그런 거야. 응, 그러겠지.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둘째 날 매출 25,000원. 셋째 날 매출 32,000원. 일주일 총 매출 18만원. 재료비만 해도 10만원. 월세 100만원. 전기세, 수도세. 적자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5만원. 한 달이면 150만원. 재료비 50만원. 월세 100만원. 영원. 손에 쥐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아직 초반이야.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감자조림, 시금치 무침, 콩자반. 하루 5시간. 오전 9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 10시에 닫았습니다. 하루 13시간. 그런데 매출은 하루 5만원. 이게 뭐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8월 5일 첫 달 결산. 총 매출 180만원. 재료비 60만원. 월세 100만원. 전기세, 수도세 20만원. 남은 돈 0원. 하루 13시간 일하고 0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접어야 하나?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3천만원, 인테리어 1,150만원, 재료비 500만원, 벌써 4,650만원을 썼습니다. 지금 접으면 보증금 3천만 원만 돌려받을까? 1,650만원 손해. 그냥 날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래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매일 손님이 없으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오픈 기념 할인해요. 맛있는 반찬 있어요. 50대 대기업 부장 출신.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김 과장. 철수 형? 아, 김 과장.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장사 좀. 장사요? 아, 여기 형 가게예요? 응. 대단하시네요. 창업하셨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사 잘 되세요? 그저 그래. 힘내세요. 김 과장이 갔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둘째 딸.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0대 할머니. 사장님, 여기 김치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 할머니가 일주일에 2번씩 왔습니다. 40대 아주머니. 사장님, 멸치볶음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잘 먹어요. 조금씩 단골이 늘었습니다. 9월. 매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8만원, 한 달이면 240만원, 재료비 80만원, 월세 100만원, 기타 비용 20만원, 남은 돈 40만원, 40만원, 하루 13시간 일해서 한 달에 40만원, 시급으로 치면 1000원, 최저시급도 안 됩니다. 그래도 영원보다는 낫습니다. 여보, 40만원이야. 그래도 플러스네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월. 매출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만원, 한 달이면 300만원, 재료비 100만원, 월세 100만원, 기타 비용 20만원, 남은 돈 80만원, 80만원. 여전히 적지만 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할머니. 여기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한테도 사다 줄게요. 정말요? 응. 며느리가 요리를 못하거든. 그날 할머니가 김치를 5통 샀습니다. 35,000원.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며느리도 다음에 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여기 김치 맛있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도 계속 올게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래도 매일 새벽 4시 일어나는 건 힘들었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오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둘이서 버텼습니다. 11월. 3개월째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사장님. 네, 할머니. 오늘 김치 있어요? 네, 막 담았어요. 5통 주세요. 5통요? 우리 며느리가 또 달래요. 친정 엄마한테도 드리고 싶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매출 10만원.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10만원 팔았어. 정말요? 응. 할머니가 5통이나 사가셨어. 다행이다. 조금씩 단골이 늘었습니다. 60대 할머니, 50대 아주머니, 40대 주부, 30대 직장인. 다들 한번 사면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멸치볶음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뭐 새로 나온 거 없어요? 오늘은 콩자반이 나왔어요. 그거 주세요. 하루하루 매출이 늘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 캐롤이 들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 13만원, 한 달이면 390만원, 재료비 130만원, 월세 100만원, 기타 비용 30만원, 남은 돈 130만원, 130만원. 여전히 적지만 확실히 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130만원 남았어. 정말요? 응.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힘들었는데 잘 참았네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게를 일찍 닫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응.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치킨을 샀습니다. 애들 좋아하겠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오늘 치킨이다. 와.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장사 잘 돼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아빠 힘들어 보여서. 괜찮아. 아빠가 선택한 거니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학원 다시 다녀도 돼요? 당연하지. 다녀. 근데 돈이. 아빠가 벌잖아. 조금씩.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 가게를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쉬지 그래요? 아니야. 오늘 장사 잘 될 거야. 오전 10시 손님이 몰렸습니다. 명절 준비하는 사람들, 손님 초대하는 사람들. 사장님, 김치 10통 주세요. 네. 멸치볶음도 10개요. 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오늘 매출 28만 원. 여보, 오늘 28만 원이야. 정말요? 기뻤습니다. 하루 매출 최고 기록. 함께 집으로 가는 길.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잘하고 있어. 12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게를 연 지 6개월. 월 평균 매출 450만 원. 순이익 150만 원.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게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자르지 못했습니다. 2월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왔습니다. 사장님. 네, 할머니.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요양원 원장이거든요. 네. 거기 어르신들 점심 도시락이 좀 맛이 없대요. 아, 혹시 요양원에 점심 도시락 납품하면 안 될까요? 요양원? 점심 도시락 납품?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요양원이요? 네. 100명 정도 계세요. 100명. 하루 점심 100식. 매출이 얼마나 될까? 한번 알아볼게요. 할머니가 딸과 통화를 연결해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힐 요양원 원장 이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반찬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요양원에 점심 도시락 납품 가능하세요?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매일 점심 100인분이요. 하루 100식 가능하세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일하는데 100식을? 하지만 기회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한 달 계약으로 해볼까요? 네. 식대는 한 끼에 3,000원으로 책정할게요. 한 끼 3,000원. 하루 100식. 하루 30만원. 한 달이면 900만원. 가게 매출까지 합치면 한 달 1,400만원 정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요양원 도시락 납품 들어왔어. 정말요? 응. 하루 점심 100식. 100식? 응.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해보자. 다음 날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 더 일찍 점심 도시락 100식을 준비했습니다. 밥, 김치, 반찬 3가지, 도시락 용기에 담았습니다. 오전 11시 요양원에 배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오전 11시 30분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게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밤 10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19시간 힘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요. 아니야. 괜찮아. 참았습니다. 2주 후 아내도 지쳤습니다. 여보, 못하겠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둘이서는 안 돼요. 사람을 구해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나갑니다. 월급을 얼마 줘야 할까? 최소 200만 원은 줘야죠. 200만 원.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반찬가게 보조 구함. 오전 3시부터 오후 1시. 월 200만 원. 일주일 후 50대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제가 지원했어요. 네, 앉으세요. 요리해 보셨어요? 네. 집에서 30년 했죠. 새벽 3시 출근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일하고 싶어요. 고용했습니다. 김 아주머니. 다음 날부터 김 아주머니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내가 가르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손이 늘었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3월 요양원 납품 한 달째 정산했습니다. 요양원 도시락 900만 원, 가게 매출 500만 원, 총 1,400만 원, 재료비 560만 원, 월세 1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기타 비용 140만 원, 남은 돈 400만 원, 400만 원, 한 달에 여보, 이번 달 400만 원 남았어. 정말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작년 12월엔 130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400만 원, 3배가 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요? 네. 다들 맛있다고 하세요. 계약 연장하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는 요양원 원장님께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요양원, 세 번째 요양원, 납품처가 늘었습니다. 4월, 요양원이 3곳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점심 300씩, 가게 매출까지 합쳐서 월 매출 3,200만 원, 재료비 1,280만 원, 월세 1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기타 비용 220만 원, 남은 돈 1,400만 원, 1,400만 원, 한 달에 여보, 이게 진짜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저는 명예퇴직 당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40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집에 왔습니다. 하루 19시간.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가게, 제 사업, 아무도 저를 자를 수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가게를 연 지 1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직원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아주머니, 박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 다들 50대. 저처럼 일자리를 찾던 분들. 사장님,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 아내와 저는 이제 직원들을 관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도시락 납품은 5곳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점심 500씩, 가게 매출도 꾸준했습니다. 월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요양원 도시락, 하루 500씩, 한 식당 3,000원, 하루 150만 원, 한 달이면 4,500만 원, 가게 반찬 매출, 한 달 800만 원, 총 5,300만 원, 재료비를 계산했습니다. 도시락 재료비, 한 끼당 1,200원, 500씩이면 하루 60만 원, 한 달 1,800만 원, 가게 반찬 재료비, 한 달 320만 원, 총 재료비 2,120만 원, 인건비, 직원 3명, 한 명당 200만 원, 총 600만 원, 월세 10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배달비, 포장 재료비, 기타 비용 480만 원, 총 비용 3,300만 원, 남은 돈 5,300만 원 마이너스 3,300만 원, 2천만 원, 한 달 순이익 2천만 원,
여보, 이번 달 2천만 원이야. 정말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2천만 원. 대단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천만 원. 여기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약 20%. 400만 원. 비상금도 남겨야 합니다. 장비 고장. 갑작스러운 상황. 최소 20%. 400만 원. 가게 확장을 위한 재투자. 10%. 200만 원. 직원들 보너스. 명절 때 챙겨줘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적립. 예상치 못한 비용들. 200만 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700만 원. 부부 둘이 일했으니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가게 운영하다 보면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깁니다. 도시락 용기 가격 인상, 재료비 변동, 배달차 수리비. 실제로 한 달에 부부가 월급처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사람당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 제 월급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50만 원, 3분의 1 수준입니다. 아내도 하루 종일 일하는데 250만 원, 합쳐도 500만 원. 회사 다닐 때 저 혼자 700만 원 벌었는데 지금은 둘이 일해서 500만 원, 1인당으로 보면 훨씬 적었습니다. 게다가 하루 16시간씩 일합니다. 회사는 하루 10시간이었는데 시급으로 치면 더 적은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700만 원을 받았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제 잘릴까? 언제 구조조정될까? 매일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50만 원이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자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장이니까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가게 일찍 닫자. 왜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오후 6시, 평소보다 4시간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일찍 닫네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가족과 시간 보내려고요. 그래요. 좋네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7시, 오랜만에 일찍 도착한 집. 아이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일찍 왔네?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온 가족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야, 학교 어때? 좋아요. 등록금은? 괜찮고? 네. 걱정 마세요. 아빠 요즘 장사 잘 되시잖아요. 그래도 부담되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전교 20등 했어요. 정말? 네. 학원 다시 다니니까 좋아요. 잘했어, 지은아.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다행이죠? 응,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회사 다닐 때 저는 항상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회식,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일요일, 가게를 쉬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갈까? 어디든 좋아요. 애들아, 어디 가고 싶어? 한강공원.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빠, 엄마 느리다. 지은이가 앞서갔습니다. 야, 기다려. 웃으며 쫓아갔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 김밥 맛있다. 제가 아침에 만들었어요. 역시 당신 손맛이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내 식구가 하늘을 보며 누웠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요. 나도. 돈은 회사 다닐 때보다 적지만 행복해요. 응, 나도 그래. 회사 다닐 때 돈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제 잘릴까? 언제 구조조정될까? 하지만 지금은 돈은 적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7월,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 20년 만에 모임. 여보, 나 동창회 다녀올게. 그래요, 다녀오세요. 아내는 가게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너 지금 뭐 해? 장사 좀 해. 장사? 무슨? 반찬 가게, 요양원 도시락도 하고. 오, 그래? 잘 돼? 응, 그럭저럭. 돈은 많이 벌어? 글쎄, 나랑 아내랑 합쳐서 한 달에 500 정도? 500? 전보다 적네. 넌 부장이었잖아. 응, 회사 다닐 땐 혼자 700 받았으니까. 그럼 손해 아니야? 둘이 일해서 500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마음이 편해. 왜? 누가 나를 자를 수 없거든.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직 회사 다녀. 힘들어 죽겠어. 그래? 매일 야근해. 주말 출근해. 언제 잘릴지 몰라. 55세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 말을 들으니 1년 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힘내. 응, 너는 좋겠다. 자기 사업하니까. 뭐, 나름 힘들어. 그래도 내 거잖아. 맞았습니다. 제 거.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8월,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응? 저 졸업하고 아빠 가게 도우면 안 돼요? 뭐? 가게 커지고 있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야, 아빠, 엄마 둘이서 힘들잖아요. 괜찮아. 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아빠랑 같이 하고 싶어요. 정말? 네,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려받다.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회사 부장직은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게는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학 졸업하고 결정해. 네. 9월 어느 일요일. 가게를 쉬는 날. 여보, 나 재훈이 좀 만나고 올게. 그래요, 다녀오세요. 1년 전 함께 명예퇴직한 동기 재훈이를 만났습니다. 재훈아, 잘 지내? 응, 그럭저럭. 취업은? 안 돼, 포기했어. 그럼 뭐 해? 그냥 집에 있어. 그래? 너는? 반찬 가게 한다며? 응. 잘 돼? 응, 괜찮아. 돈은 얼마나 벌어? 응. 나랑 아내랑 합쳐서 500 정도? 전보다 적네. 응, 회사 다닐 땐 혼자 700 받았으니까. 그럼 손해잖아. 둘이 일해서 500이면.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마음이 편해. 왜? 누가 나를 자를 수 없거든.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럽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하는데. 재훈아. 응? 너도 해봐. 뭐든. 뭘? 카페든 장사든. 일단 시작해. 자신이 없어. 나이도 이젠. 나도 자신 없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 그래? 응. 늦지 않았어. 52세면 아직 13년 남았어. 재훈이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응. 힘내. 10월. 명예퇴직 1년. 아내와 함께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응? 1년이 지났네요. 그러게. 힘들었죠? 응, 힘들었어. 근데 후회 안 해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정말? 응, 후회 안 해. 왜요? 그때 안 그만뒀으면 이걸 못했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이렇게 같이 일할 일도 없었을 거고. 맞네요. 돈은 적지만 보람 있어. 저도요. 둘이 웃었습니다. 11월. 가을. 가게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노란 잎을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1년 전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술만 마셨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바쁘지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녁, 단골 할머니가 왔습니다. 사장님. 네, 할머니. 사장님 1년 넘게 다녔네요.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뭘? 사장님이 잘하시는 거죠. 그때 할머니가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요. 사장님 얼굴 참 어두웠어요. 그랬나요? 근데 지금은 밝아요. 감사합니다. 잘 됐어요. 사장님 반찬 맛있어요. 앞으로도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가셨습니다. 문득 1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명예퇴직 통보 받았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가게가 있습니다.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요양원 5곳에 도시락을 납품합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법니다. 회사 다닐 때 700만 원보다 적지만 행복합니다. 12월 연말 아내와 함께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네, 같이 힘내요. 건배를 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였습니다. 여보, 응? 1년 참 빨랐죠? 그러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됐네. 고마워요. 내가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 당신 덕분이지. 둘이 웃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저는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와 함께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세 명예퇴직.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65세까지 13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작지만 우리만의 일터가 있으니까, 제 가게가 있으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왔어요? 응.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애들아. 네.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지금 행복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돈은 적어도요? 응, 돈은 적어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도 두 분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도전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52세 명예퇴직.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시작. 아내와 함께한 새로운 인생. 돈은 적어도 마음은 편한 그런 삶.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52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함께.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